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초겨울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에 선정됐습니다. 총 23개 고등학교가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돼 과학, 외국어 등 5개 교과에 대한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천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일반 고등학교를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역의 19개 고등학교가 교과 특성화 학교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현재 부천의 교과 특성화 학교는 과학 분야의 부천고와 원미고, 부천여고와 외국어 분야의 상동고 등 4곳입니다. 이 교과 특성화 학교란 일반 고등학교 수준에서 과학, 예술, 체육 등 5개 분야 교과의 교육 과정을 특성화한 것으로 학교는 2-3개 반을 해당 교과 특성화 반으로 편성하고 총 교과 이수 단위의 45% 이상을 관련 수업에 할애해 심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 주문형 강좌,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과학고 설립 대신 일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과 특성화 학교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수준 높은 교육으로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6,600여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이 중 2,600여만 달러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 53명의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지역 중소기업 110개사가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담장에 생산 제품을 전시해 바이어들에게 직접 선보임으로써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틀간 총 수출 상담액은 6,625만 달러, 이 중 2,632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며 지역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청에서는 2016 안심가로등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인수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랄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전달식에서는 친환경 태양광 가로 등 40본에 대한 전달식과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후원하고 미랄복지재단이 공모한 2016 안심가로 등 지원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 중 5개 지역을 선정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횡성군은 횡성읍 북천리에서 내지리에 이르는 섬강변 1.6km 구간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40본을 설치했습니다. 횡성읍 읍상리에서 횡성 전통시장조합 상인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 전통시장 주차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15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횡성군은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8월 착수된 이번 사업은 국비 17억 원을 포함한 총 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지난 10월 18일 46면의 주차장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도민체전도 있고 그다음에 철도도 완성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어려웠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횡성군은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횡성군의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농업 발전을 이끌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고를 인정받아 올해 9월 강원도 농업 대상 친환경 농업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친환경 농업 발전에 앞장서온 최근한 어르신을 만나봅니다. 취재 김하영 리포터입니다. 가을의 절정을 맞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이곳에는 남다른 농사 철학으로 한 길을 걸으며 지역사회 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최근환 어르신이 계십니다. 특히 15년 전부터 친환경 농업 분야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꾀하며 횡성군은 물론 강원도 내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남보다 한 발 앞선 생각으로 강원도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온 최근환 어르신의 특별한 농사 철학을 들어볼까요? 건강 쪽에 요즘 이제 일빙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국민의 몸 건강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량 생산과 소득 증대에 관심을 갖던 그 시절에도 최근환 어르신은 미래의 농업 환경을 내다보며 웰빙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친환경 농업에 매료돼 현재 브로콜리와 토마토, 쌈채류 등 18종류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연간 1억 2천여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횡성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며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을 홍보한 결과 관내 친환경 농업 건수를 4배 가까이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 단체에 공급하는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최근환 어르신은 각 기관에서 공로패를 받기도 했는데요. 올해 9월에는 농어업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16 강원도 농어업대상 친환경 농업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강원도에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많은데 저에게 이거 큰 상을 주신 데 대해 이거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강원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환 어르신은 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유기농자재 자가 제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2014년부터 강원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친환경 교육을 병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 후발주자들은 친환경 농산물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지고 판로 개척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벌레 먹어서 지저분하고 이런 인식을 깨고 오히려 일반 관행 농산물보다 더 좋은 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초중 고등학교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해 양질의 급식을 가능하게 하고 횡성군 고른기회 장학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공부방을 개설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과 교육 복지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선 친환경 농업이 해답이라고 믿고 있는 최근환 어르신. 어르신의 남다른 열정과 철학이 환한 미소 속에 투박한 두 손에 깊게 묻어납니다. 우리 횡성군뿐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같이 이제 친환경 농업을 이제 우리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그래도 이제 요청지로 될 수 있는 친환경 광역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여기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온 최근환 어르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HSTV 김아영입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도서산간 순회 공연으로 펼쳐지는 예술과 바다에 산다 공연이 평창군 이승복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플레이온 컴퍼니에서 주관한 이번 신나는 예술여행 도서산간 순회 사업은 300여 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해 3천여 회의 공연을 했으며 문화예술이 필요한 농산 어촌, 도서산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연극과 무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짧은 콘서트와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들을 연주하는 신나는 섬의 독특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분들에게 공연을 하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쇼핑 관광축제가 진부 전통시장 내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쇼핑 관광축제는 국내 최대 쇼핑 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하고자 개최됐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여 개 소상공인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진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2만 원당 5천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 CS 고객만족 교육이 평창군 전 직원과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20일부터 28일까지는 13차례에 걸쳐 700여 명의 직원, 11월 1일에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에 진행한 CS 교육 이후 현업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에게는 상반기 동안 다양한 업무와 올림픽 준비 등으로 지친 정서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난 부족한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 방법을 습득하도록 진행됩니다. 또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에게는 상반기 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굿매너를 실천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던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별 응대법 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심재구 평창군수는 CS 내재화 교육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고객 지향적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창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혁신보고회가 포항시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젊은 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방대한 양의 독서량과 70권가량의 저서 및 번역서 출간을 통해 지식 산부인과 의사, 지식 생태학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유영만 교수는 이번 담양 포럼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인 독서와 여행 등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유 교수는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겸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공부는 망치다, 니체는 나치다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울림축제인 제37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이 담양군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임명규 도의회의장, 이계호 국회의원, 최영식 담양군수, 김영만 전남시각장애인 연합회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임직원, 시각장애인과 가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남시각장애인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 단원 이보라 씨와 성신여대 대학원생 곽진영 씨의 바이올린, 피아노 협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나윤희 전남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전남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고성경 씨 등 28명이 수상했고 지역인재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제15회 담양문화원 종합예술제 희망의 한 그릇이 담양문화원 공연장에서
최영식 군수를 비롯한 이병호 문화원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담양문화원 울랄라 밴드 정병현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담양문화원 문화학교에서 공부한 지역민들이 고전무용을 비롯해 부채춤, 대나무 난타, 밴드 등 그동안 배운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로비에서는 연서회, 수채화 규실, 공예 규실 등 전시작품 100여 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예향의 정취를 느끼게 했습니다. 여수시에서 평생학습센터와 멀티미디어 기능을 함께 수행할 이순신 도서관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웅천지구 5,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이순신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136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들어설 예정인 이순신 도서관은 지역 시립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문화와 교육, 정보 기능을 갖춘 평생학습센터로의 기능은 물론 전시와 토론장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어패류 성장기를 맞아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이 펼쳐집니다. 시는 전라남도 서해어업관리단 등과 함께 가을철 어패류의 성장기에 맞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조업금지 구역 위반과 포획금지 어종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올해 들어 120건의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지속적인 불법 어업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연안을 중심으로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오천동 해상 66헥타르에 오는 2018년까지 인공호초 투하는 물론 해중림과 자연석 시설 등 다양한 바다숲 조성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텐트형과 요철형 등 110여 개의 어초를 바다에 투하하고 갯녹음 회복과 함께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민 소득 향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음식점의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해 공무원 음식점 담당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이달부터 시청 전 직원이 관내 1,300여 개소의 음식업소를 지정한 뒤 매월 한 차례씩 담당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물 재활용, 부당요금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 음식업소 담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우수 실천업소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서울 송동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시청회의실에서 주철현 여수시장, 정은호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양자치단체 시구의회 의원과 주민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소라면 현천리 출신으로 폐교인 화양초등학교 화남분교를 매입한 뒤 성동구민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해 올해 자랑스런 여수인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신문고가 대한민국 SNS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소셜 콘텐츠 진흥협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이번 대상에서 SNS 여수신문고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여수신문고 외에도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힐링 여수야라는 관광 전문 SNS도 운영해 매일 9만여 명의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든든한 안전지킴이 CCTV 설치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새로 설치하는 CCTV는 주로 민원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 편중성이 커 안동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 선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동시는 지역 특성 자료를 지리정보 시스템에 반영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설치 장소를 도출하며 과학적인 최적의 CCTV 설치 지역을 선정해 나갑니다. 포항시에서 지난 4월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아이들이 선물하는 희망의 멜로디로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을 전합니다. 포항시 지역 아동센터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20일 시청 대잠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함께 연주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연주회는 오케스트라와 오카리나 그리고 합찬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려 204명의 아동들이 공연에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공연에 참여한 아동들은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이 필요한 소외 계층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모여 올해 4월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는데요. 이들의 연주 활동은 아이들의 음악적 소질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존감 높은 인격체로 자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혁신보고회가 포항시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젊은 농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혁신업무 보고회에서 발표된 주요 혁신 과제는 미래 농업의 주역은 청년이다. 농업 분야 보조금 지급 방안 개선, 농기계 임대 사업 혁신, 귀농 귀촌하고 싶은 포항, 축산농장 악취 방지 대책, 유기동물 입양 대책, 벼 대체 작목 개발, 장미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계획, 수출 활성화 대책 등입니다. 특히 이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유치,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유치하고 필요한 경우 타 부서와 협력해 귀농 귀촌인을 위한 주택 조성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고회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농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포항의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요즘. 가을과 추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경남 창원 가을축제 속으로 떠나볼까요? 경남 창원시에는 먹과 맛이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창원시에서 전국꽃 축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마산가고파 국화축제가 막을 올렸는데요. 국화가 전하는 가을 편지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되는 이번 축제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흘간 마산안 제1부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국화축제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되는데요. 국화축제장을 오색 찬란하게 물들일 국향대전에는 10개 분야 7,6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이번 축제 전시장 조성을 위해 동원되는 국화수는 11만 본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게다가 마산만을 붉게 물들이는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포함해 소망등거리 및 축제장을 환하게 밝혀줄 가을밤의 하포만의 등불 등 다양한 문화, 체험, 전시 행사 등으로 관람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창원의 축제는 제4회 창원 음식문화축제입니다. 11월 5일 용지문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음식축제에는 창원 대표 음식 미더덕 비빔밥 만들기 체험, 조리 관련 대학생들의 요리 작품 등을 전시하는 음식문화기획 전시관, 식품업체가 참가하는 홍보 판매관 등이 운영됩니다. 또한 창원바다 향토 음식 전국 요리 경연대회와 전국 케이크 경연대회도 열립니다. 세 번째는 부림한복 축제입니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마산 하포구 부림시장 및 창동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11월 5일입니다. 지역 댄스, 보컬 동아리 공연 및 전통 공연이 시작되고
창동 일원을 한복에 고운 색깔로 물들이는 한복 플래시몹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부림시장 내 특별 무대에서 개막 행사 및 한복 맵시 뽐내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축제 기간 내내 시민 참여 버스킹 공연 및 전통 공연, 스탬프 한복 여행 등의 행사도 열립니다. 멋과 맛이 있는 창원의 축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축제들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여유를 찾으며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